불암산 정상입니다. 송락이라고 스님들이 쓰는 모자, 그 모자의 맨 위가 바로 여기 불암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저 바위 깃대봉까지 옆에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불암산에서 수락산으로 이어지는 고개를 덕릉고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덕릉고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락산까지 가도 보이질 않고, 지금 저기 군부대가, 여기 예비군 훈련장으로 되어 있는 군부대가 덕릉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불암산 터널과 수락산 터널을 지나서 사패산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이 덕릉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덕릉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덕릉이라는 능은 없습니다. 덕흥군 묘가 있는데 선조의 꾀로 덕릉이 되도록 만든 거죠. 본래 선조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아버지가 왕이 아닌 왕자가 처음으로 왕이 된 경우가 선조죠. 할아버지 중종이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에서 낳은 인종을 왕위에 올렸는데, 인종이 8개월 만에 성하시고, 또 세 번째 비인 문정왕후한테서 낳은 명종을 왕위에 올렸는데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 이제 왕자대에서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궁 창빈안 씨가 낳은 여덟 번째 아들 덕흥군의 아들인 선조를 왕위에 올립니다. 선조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그 컴플렉스로 엄청나게 많은 대신을 죽이고 결국 임진왜란을 당해서 또 수많은 백성을 죽게 만들었죠. 근데 이 선조의 장꾀는 아주 유명합니다. 아버지를 어떻게든 왕으로 올리고 싶어서, 왕이라면 묘호, 즉 무슨 종, 뭐 태종, 태조, 세조, 뭐 이런 조나 종이 붙는 묘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태능, 뭐 어디 뭐 건원능 같은 능이 붙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덕흥대원군으로 흥차됐을 뿐 덕흥군 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에 당시 집집마다 땔감을 관장하는 이 장작 도매상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덕릉고개를 넘어왔다, 남욱군이 장작을 지고 덕릉고개를 넘어왔다고 하면 비싼 값에 사주라. 그러니 저 인천에서 장작 지고 온 사람도 덕릉고개 넘어왔다 그러고, 수원이나 안양에서 장작 지고 온 사람도 덕릉고개 넘어왔다 이러면 장작 도매상들이 어명을 거역을 못하고 장작을 비싸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덕릉 아주 능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덕흥군 묘입니다. 그나마 아들이 왕이 되었기에 첫 대원군으로 승차가 돼서 덕흥대원군의 묘가 된 거죠. 대원군의 장꾀는 가히 조선왕 중에 최고였습니다. 불암산에는 당고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고개역이 생겨서 더욱 많이 알려졌는데, 덕릉고개를 일명 당고개라고 부릅니다. 왜 당고개라고 하느냐, 그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영조 때 세자로 있던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도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던 궁녀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 궁녀도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의원에 있던 의원 한 사람이 궁녀를 죽은 걸로 해서 몰래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원래 궁인은 죽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죽은 걸로 위장을 해서 내의원이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냅니다. 근데 이 살아난 궁녀가 숨어 살면서 산나무를 떠들어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여염집 아낙네들보다는 품격도 있고 교양도 있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매력 있는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웃마을에 불안당이 습격을 했습니다. 제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 보니까 제자는 기절한 채로 문수보살의 품에 안겨 있고 그 불안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문수보살을 기리는 당을 짓고 거기서 매년 구설해서 제사를 모시면서 해왔기에 당고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집은 없어졌지만 최근까지 남아있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굿당이 지금 와보니까 없어졌네요. 여기에 불상을 모시고 신장을 모시고 하던 그 자리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싹 사라졌고 여기에는 작은 천막과 벽돌집이 있었는데 싹 철수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바위가 참 신령스럽게 참 특이한 모양의 바위입니다.